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원초적 상황 속의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때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했었죠.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때 선택을 위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가 기대 효용 극대화의 규칙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결과가 기대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규칙입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최선의 것을 약속하는 선택을 행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복권을 살 경우 이런 규칙에 따른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규칙은 최소 극대화의 규칙입니다. 이것은 안정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선택 규칙인데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기대되는 최악의 사항이 어떤가를 가상해서 그중 가장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즉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초적 상황 속의 사람들은 무지의 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만약 무지의 배를 벗었을 때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최선의 결과에 놓일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기대 속에서 선택하는 규칙이 기대 효용 극대화의 규칙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권을 살 때 자신이 1등으로 당첨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복권을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최선의 결과에 놓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하는 선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인생이란 것이 쉽지 않죠.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만약 무지의 배를 벗었을 때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인생을 살기는 쉽지 않겠죠. 루저가 되어 신세 한탄을 하거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나듯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가 무지의 배를 벗어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했을 경우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 즉 가장 혜택받지 못한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난 경우에도 가장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즉 최소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의로운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원초적 상황 속의 사람들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논의하고 합의하여 도출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모든 사람들은 각기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 점에서 롤즈 역시 자유주의 전통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자유지상주의자인 신자유주의자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원칙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차등의 원칙입니다.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은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주세요. 이것은 로이즈 정의론의 독특한 부분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자, 즉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유익한 결과가 오지 않는 한 부의 차등적인 분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소 수혜자는 그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자, 즉 사회적인 약자인데 이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경제적인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와 같은 불평등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평등도 당연하고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로이즈는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보았고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이즈가 도입한 정의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런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도 정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인 사회적인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경제적인 재화를 분배해야 하며 이럴 경우에만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지상주의자이면서 최소 국가를 주장했던 로버트 노직이 로이즈를 비판했던 지점도 바로 이 차등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등이 용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모든 사회적인 직책과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조건, 즉 기회균등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로이즈의 정의의 두 원칙 중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은 결국 어떻습니까? 가장 부유한 계층의 처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모든 사회개혁은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평등지향적인 원칙으로 볼 수 있겠죠. 자유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로이즈는 상대적으로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로이즈의 정의의 두 원칙을 적용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의의 두 원칙 중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제2원칙에 따라서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제1원칙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침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자유를 완벽하게 보호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2원칙에 의해 제기되는 경제적 분배 문제를 고려할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역시 마찬가지죠. 기본권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침해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침해할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로이즈는 평등의 문제를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논의될 경우 반드시 가장 부유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하지만 그것도 모든 사람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은 후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제2원칙에서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그리고 제2원칙의 첫 번째 부분인 차등의 원칙 순서로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해도 그 전에 기회 균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기회 균등이 전제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조직이나 사회가 롤즈가 보기에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된 사회 체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정의의 두 원칙은 기본 원칙으로서 각 나라의 헌법도 제도나 법도 이러한 원칙에 바탕을 두고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기본 원칙에만 합의한다면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는 각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조건, 역사 문화적인 전통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가 어떤 체제를 선택하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 제도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그대로 방임할 경우 더 이상 자유롭지도 경쟁적이지도 않은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적인 것이 될 수 있게 시장의 실패를 견제하는 갖가지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롤즈의 생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롤즈 역시 자유주의 전통을 계승하기 때문에 시장을 존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여러 문제를 보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로버트 노치과 같이 채소주의 국가론자들은 최대한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자는 입장이죠.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롤즈는 그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자본주의가 서구 세계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자유방임주의가 유행했었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거대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독과점이 발생하게 되었죠. 영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하게 되죠. 서세 동점이라고 해서 서구의 열강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을 하면서 세계를 분화하고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제국주의 시기에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도 식민지를 만들겠다고 뒤늦게 뛰어들면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시장을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자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계대전으로 비화되고 또한 세계대공황이 발생해 자본주의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도 있었죠.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치와 같은 파시즘이 등장해 인류를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의 길로 이끌기로 했었죠. 이렇게 시장의 실패를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초기 자본주의 산업화 시기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국가가 개입하는 혼합경제시대 혹은 수정자본주의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정책이 변화하게 되죠. 로이즈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하지만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면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그것이 역사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하게 개입하는 사회국가의 모델을 생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사 시장이 자유롭고 경쟁적으로 운용된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분별 결과가 정의의 관점에서 만족스럽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글의 원칙과 유사하죠. 여기에 바로 최소수혜자, 즉 자연적으로도 불운하고 사회적으로도 혜택받지 못한 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자들의 처지는 반드시 그들 자신의 책임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로즈의 정의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재에 로즈에 관한 설명이 잘 나와 있고 강의 자료 역시 교재의 기초에서 만들었습니다. 교재나 강의 자료를 통해 로즈 정의론의 핵심 요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으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이 표는 예전에 EBS 방송국에서 로즈에 관해 만든 영상에서 가져왔습니다. 로즈 정의론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 그대로 가져왔으니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해 두세요. 원초적 상황 혹은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 합리성, 위험 회피적 선택,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 등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정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두세요. 이 표를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로즈 정의론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즈는 허구적 상상, 즉 논리적인 가정인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려고 했죠. 원초적 상황 속의 사람들은 무지의 배를 쓰고 있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무지하며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평화 공존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했죠. 이와 같이 무지의 배를 쓰고 있어 자신과 타인에 대해 무지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원초적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도출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서 이 원초적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의 배를 벗었을 경우 최선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최소 극대의 규칙에 따라서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한다고 했죠. 이러한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이 두 가지인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1원칙이고 차등의 원칙이 제2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자유를 평등하게 최대한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죠. 로즈의 자유주의적 성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등의 원칙이죠. 여기에는 롤즈의 평등을 강조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제2원칙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인 약자에게 사회적인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게 경제적인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만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정의의 두 원칙을 적용할 때 우선순위는 제1원칙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제2원칙이 적용되는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이 제1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제2원칙에서도 기회균등이 차등의 원칙에 앞서 먼저 전제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선순위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전제, 차등의 원칙 이런 순서로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된 사회의 체제는 그 사회가 처한 사회 경제적인 여건, 역사 문화적인 전통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어 헌법이나 제도, 법이 제정된다면 그 조직이나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롤즈의 관점입니다. 여기까지 롤즈 정의론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주요 개념의 중심을 해가지고 잘 정리해 두세요. 여기 세 영상이 소개되어 있는데 모두 예전에 EBS 방송국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에서 존 롤즈나 로버트 노지 공동체주의를 검색해 보면 다양한 영상이 나와 있으니 참조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표는 여기 첫 번째 존 롤즈에 관해서 소개한 영상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세 영상은 이 클래스 시스템에도 제가 링크해 가지고 걸어놨으니 이 세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영상이니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 문헌이 나오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강의 자료는 교재를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여기 보면 롤즈의 정의론이 예전에는 사회정의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1985년에 출판되었는데 제가 가진 번역본은 이 판본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새롭게 번역되어 정의론이라는 책 제목으로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글자 크기도 크고 읽기에 편하게 되어 있어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다만 분량이 1000페이지 정도가 되어서 다 읽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목차를 확인하면서 관련 부분을 읽거나 책을 초반부를 중심에 해가지고 읽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줄침 부분,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다른 강의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했습니다. 기간 내에 꼭 영상을 100% 감상하고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다시 보면서 참조하면 도움이 되겠죠.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롤즈의 정의론을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까지 강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세 파트를 중심해 가지고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명상록은 철학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교재나 강의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버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대면 온라인 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아래에 있는 세계열 EBS 영상도 꼭 보세요.